안녕하세요, 강텐더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위스키 주절주절 글렌파클라스입니다.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위스키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죠. 그런 위스키입니다. 약간 글렌드로낙이랑 비슷한 정도. 일단 글렌파클라스 이름의 유래 그리고 역사, 지금 2병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2병 각각 테이스팅 하면서 상세한 설명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의 유래, 글렌그라스, 녹색 초원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글렌이 계곡이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위치는 스페이사이드 위스키고요. 이 두 친구가, 글렌파클라스는 라벨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좀 무뚝뚝하다고 할까요?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연간 생산량이 약 300에서 350만 리터 정도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합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아까부터 말씀드린 글렌드로낙 증류소하고 비교했을 때 글렌드로낙이 약 1300만 리터 정도 생산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것도 글렌드로낙이 그럼 엄청 많이 생산하는 거냐면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주 메이저한 그런 그룹들에 비하면 좀 뒤처지는 수준. 제가 알기로 글렌파클라스 정도의 생산 능력은 좀 작은 증류소들, 예를 들어 로얄 브라클라라든가 이런 앞으로도 더 이상 이제 클 가능성이 없는 증류소 근처가 전부 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확장 공사 같은 것도 불가능하고, 이런 곳들도 보통 보면 300만에서 400만 리터 이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증류소 기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성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니와, 추가로 명성에 비해서만이 아니라 글렌파클라스가 스페이사이드의 다른 여러 증류소들에 비해서 가장 큰 증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증류기의 사이즈에 비해서 역시 또 생산량이 좀 생각보다 적어서, 이거 처음 제가 알아봤을 때는 약간 의아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증류소 역사 말씀드릴게요. 증류소가 처음 시작한 건 1836년에 이제 첫 공식 허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국가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서 공식적으로 증류를 시작한 게 그 해이고요. 기록상으로 보면 1700년대부터 증류를 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1865년, 그러니까 29년 뒤죠. 65년에 6월 8일 존 그랜트 씨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경영을 이어오고 있어요. 완전한 독립 경영 증류소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현재 몇 안 남은 독립 경영 증류소죠. 여기서부터 이제 기나긴 존과 조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도 이거 정리하다가 되게 빡쳐서 몇 번 집어 던질 뻔했는데, 클랜 어떤 문화가 있는 스코틀랜드라서 이게 유독 심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이제 존 그랜트 씨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조지 그랜트 씨를 증류소 담당으로서 보내서 관리를 맡겼어요. 근데 그 아들인 조지 그랜트 씨가 1890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내인 엘시라는 미망인 아내분이 증류소의 면허를 인수를 하고, 명목상 이제 면허는 자기가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둘에게 또 이제 관리를 맡겨요. 근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존과 조지입니다. 이 존과 조지 둘이서 같이 공동 영역 관리를 하다가, 존 씨는 또 1913년에 건강을 이유로 은퇴를 하게 되고, 그 조지, 다른 한 형제인 조지 씨가 단독 소유주가 되죠. 그래서 1947년 조지 씨의 또 아들인 조지 씨가, 조지 씨의 아들인데 조지 씨의 이름이 같아요. 조지 S 그랜트 그리고 존 P 그랜트가 공동 소유주가 되어서 개인 유한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존의 아들인 조지의 아들이 2명인데 조지와 존이에요.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되게 헷갈렸었어요, 정리하다가. 둘 중에 그 아들이 또 이제 대를 이었겠죠. 왜냐면 1947년의 일이니까. 그래서 1973년에 그 다음 세대가 현 세대인데, 1973년에 입사를 한 존 에리스 그랜트 씨가 현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조지 S 그랜트예요. 그냥 존과 조지가 다 해먹고 있어, 역사가. 그래서 그 아들 조지 S 그랜트 씨는 이제 마케팅 디렉터, 영업 이사입니다, 현재. 라벨 보시면 Distilled and Bottled by J&G 그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 앤 조지겠죠. 뭐 궁금하지도 않네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존 앤 조지 그랜트. 이렇게. 네, 존 앤 조지가 다 해먹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요. 라인업은 또 생산량에 비해서 또 라인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8년부터 시작해서 8년, 10년, 12년, CS, 15년, 16, 17 아마 다 있을걸요. 16년, 17년 있고 또 18년 있고 21년 있고 25년 있고 30년 있고 105 있고.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15년 먼저 마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른 순간 좋은 쉐리의 향이 확 퍼지네요. 약간 올로로소 쉐리 따른 것 같이 좀 호박색, 담황색, 약간 좀 진득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살짝 오일리한 그런 질감이 느껴지는, 확실히 견과류라든가 좀 드라이한 쉐리 향, 이런 향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혀에 닿았을 때 순간 확 강렬하게 혀끝에서 단맛이 쫙 느껴지다가 혀 전체를 위스키가 다 덮고 나서는 짠맛, 끝에까지 계속 이제 짠맛이 있네요. 소금 간이 된 아몬드를 이렇게 입에 넣고 씹었을 때 나는 달고 약간 고소하고 그리고 짭짤함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맛들의 하모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몬드를 쉐리주에 절여놨다든가 그러면 이런 느낌이 좀 더 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숙성감도 15년답게 적절하고, 그래서 요즘 계속 15년이 여기저기서 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어떻게 보면 15년의 어떤 그 이상적인 숙성 연수라고 하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뜬금없이 들었어요. 마실수록 점점 더 맛있어지네요. 색깔도 꾸미지 않은 내추럴 컬러 그대로의 도수도, 알코올 도수 46도 좋죠. 아주 알코올 도수 46도, 숙성 연수 15년, 내추럴 컬러, 뭔가 흠잡을 만한 구석이 없죠. 밸런스 다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게 잘 맞고, 쉐리스러움 잘 드러나 있고, 몰티한 느낌 아주 과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쉐리가 강해서 몰티가 막 그렇게 전면에 드러나진 않는데, 그래도 처음 이제 느꼈던 것 같은 약간 그런 조청 단맛, 이런 부분에서 몰티 캐릭터 살아있고요. 전체적으로 견과 쉐리 이 영향이 되게 강합니다. 보통 쉐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건과류, 그러니까 말린 과실에 응축된 프루티함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터지는 그런 스타일들도 많은데, 글렌파클러스 15년은 건과보다는 견과 쪽이 좀 더 치우쳐 있는 그런 플레이버 느낌이네요. 일단 이 정도만 105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잔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티어 렉, 이거는 처음에는 거의 잘 안 보이다가 서서히 그런 어떤 줄기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게 천천히 진득하게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똑같이 역시 오일리한 텍스처, 증류액 자체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도 거의 비슷하게 단황색, 영한 그 원액 특유의 살짝 아세톤 향, 아세트가 느껴지고, 잠시 가벼운 향들, 제일 가벼운 향들을 먼저 조금 날려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렌파클러스 105는 최초로 캐스크 스네스라는 이제 개념의 위스키를 상용화를 한 그런 바틀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기념할 만한 최초의 캐스크 스네스 바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전부터 물 안 탄 위스키는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캐스크 스트렝스라는 어떤 개념을 부여한 판매를 한 위스키고요. 여기 보시면 딱 60도입니다. 60도, 아예 물을 안 탄 건 아니고 60도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완전 내추럴
한 캐스크 스트렝스냐라고 하면 약간 조금 의문이 남는 부분이긴 한데, 이 105라는 그 숫자 자체도 아메리칸 프루프가 아니라 임페리얼 프루프라고 할까요? 영국식 알코올 도수 프루프를 이제 표기를 한 거라서 이게 60도인데, 아무래도 나오는 것마다 사실 물을 안 타고 그냥 캐스크에서 바로 병입을 하는 개념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60이 칼같이 60도가 안 나오죠. 58.5도라든가 60.3도라든가 어떻게든지 조금씩 비껴나가기 마련인데, 칼같이 60도가 됐다는 거는 뭔가 인위적으로 도수를 맞췄다라고 봐야 되니까, 요즘 같으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걸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안 하겠죠. 이 글렌파클라스 위스키가 대만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었습니다. 10년 전쯤에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당시에 글렌파클라스의 어떤 대만에서의 위상을 설명할 때 또 이제 대만 그 시장 자체의 특수성을 항상 같이 그때도 이제 얘기를 들었었지만, 대만이라고 하는 어떤 시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니 워커라든가 발렌타인 같은 그런 블렌디드 위스키보다 싱글 몰트 위스키가 더 많이 팔리는 유일한 시장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특수성 위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팔리는 게 글렌파클라스고, 또 글렌파클라스에서도 특히 많이 사랑받는 게 이 105, 심지어 약간 빼빼로데이 같이 글렌파클라스 이 105데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제 1월 1일부터 쭉 했을 때 4월 15일인가가 이제 딱 105일째 되는 날, 그때는 105를 마시는 그런 게 있다고까지 얘기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어떤 한 사회 문화화가 되면 정말 파급력이 대단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글렌파클라스의 어떤 임원진, 뭐 영업이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당연한 거고요. 그때는 그냥 이제 다른 그런 업무 스톱하고 아예 스케줄을 따로 빼가지고 대만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날 하루 가는 게 아니라 해당 주간 동안에 가서 좀 마케팅 행보를 한다고, 증류소로부터 어떻게 보면 대만 시장이 좀 인정을 받고 중시된다는 게, 한국도 언젠가는 좀 그런 날이 올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부럽다고 그때 생각을 했었어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60도 치고는 60도라는 그 도수가 주는 막 그 마시기 전에 약간 떨림? 기대, 흥분? 그런 거 치고는 되게 부드럽습니다. 처음 해외 닿았을 때 막 달고, 그 다음에 뭐 바로 이제 좀 알코올 볼륨 때문에 좀 약간 쪼여주는 맛? 좀 입 벌리고 이렇게 숨 몇 번 쉬면 빠르게 입안에서 다 잔여 그런 알코올 그런 것들이 다 증발해서 날아가면서 계속 또 입안에 향이 감돌고 비강을 또 채워주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그 느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게 부드럽고 섬세해요. 생각보다 엄청 막 되게 파워풀하고 약간 머슬카 같은 부릉부릉한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60도라는 알코올 도수가 주는 어떤 선입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전체적으로 마시고 나서 물론 이제 속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계속 여운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글렌파클라스 자체의 특성, 이런 건과류 느낌,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한테 그 글렌파클라스 30년도 있거든요. 조금 마셔볼까요? 예정이 없었지만. 글렌파클라스는 1953년도부터 지금까지 매해 캐스크들을 수상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50년 이상 그 바틀, 뭐 60년 이상이죠. 60년 이상 바틀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졸려? 안녕하세요 해야죠. 또 이렇게 졸리다고 이거. 아이고, 놔라, 놔. 잠투정을 부리는 고양이를 무시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조린 꿀 시럽 그런 느낌도 있고요. 쌉싸름한 느낌, 역시 파워풀하고, 맥켈란, 글렌드로나, 글렌파클라스 해서 세 곳을 이제 3대 쉐리 몬스터, 쉐리 3대장으로 꼽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이제 쉐리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그런 증류소. 그리고 글렌파클라스는 꽤 오래전부터 역시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서 쉐리를 다뤄오다 보니까 꽤 양질의 과거의 그런 원액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혹시 존버는 승리한다의 표본 중에 하나인데, 패밀리 캐스크라고 하는, 연식 대비 저렴한 바틀들을 판매를 하는 편이에요. 빈티지 패밀리 캐스크 한번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거의 실패가 잘 없는, 다 맛있어요. 웬만해서는 지뢰 밟을 일이 잘 없다. 30년을 한번 조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글렌파클라스 30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붉은색의 약간 이 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는데, 딱 그 증류소에 있는 그 술 창고 웨어하우스 거기에 문 그대로 본 따서 만든 바틀 케이스입니다. 상당히 묵직하고 좀 이제 고급감이 있어요. 대부분 사실 30년 정도 되면 물론 이제 드시는 분은 드시지만 수집의 성격도 강하고, 그래서 수집하는 보람이 있는 그런 바틀 케이스입니다. 뭔가 술 다 마셔도 왠지 이건 좀 버리기 아까울 것 같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짠, 이렇게 문 뒤에 뭐 새겨져 있는데, 나의 그레이트 그랜드파더 존 그랜트 씨가 1805년에 태어나신 이분이 글렌파클라스 디스틸러리를 구매를 했는데 511파운드 19센트에 1865년 6월 8일에 구매를 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최초 증류소를 사들였던 액수를 기념해서 바틀을 발매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정판으로.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지금까지 3잔 따랐던 게 다 색깔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비슷해요. 강한 조명 아래서 봐서 더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 다망색의 내추럴 컬러. 네, 사실 보통 이게 맞는 거죠. 기다려봤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페이사이드에서 가장 큰 증류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높이가 가장 높지는 않지만 높이도 꽤 높은 증류기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높이가 높은 증류기의 특성은 그만큼 가벼운 증기만 끝까지 도달을 해서 넥을 통해서 넘어가서 냉각될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레이버가 가벼운 향기를 좀 많이 띠게 됩니다. 무거운 증기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떨어지게 되거든요. 재증류를 거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증류가 되니까, 좀 작은 증류기일수록 묵직한 그런 플레이버들이 다 넘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모을 수 있게 되고, 큰 증류기일수록 좀 더 가벼운 풍미를 띠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뿜어 나오는 향, 이런 것들은 되게 전반적으로는 좀 가볍고, 그리고 증류액 자체의 특성이 무겁지 않고요. 숙성의 특성과 증류 자체가 갖는 증류소의 특성, 증류액의 특성, 이런 것들과 아마도 앞으로 이제 많이들 드시다 보면, 아, 이거는 이 증류소가 이렇구나, 아, 얘는 원래 이런 애구나, 숙성의 영향이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나중에는 구별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확실히 처음 마셨을 때 글렌파클라스 자체의 공통되는 특성, 그런 이제 DNA는 쭉 있고, 중후반부터 그 고숙성의 약간 진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까지는 잘 안 느껴졌던 부분들이라든가 좀 복잡한 특성들이 이제 보이는데, 25년, 21년하고 조금 이제 다른 그런 느낌들이 있고, 글렌파클라스 30년은 우드주스는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년은 우드주스 갓 우드주스로니, 또 여기서 또 오히려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글렌파클라스에서 15년에서도 그리고 105에서도 느꼈던 원액의 특성이 계속 좀 힘있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글렌파클라스를 어느 부분에서는 칭찬하고 싶고 어느 부분에서는 좀 갸우뚱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전 30년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기대하는 건 되게 묵직하고 진액 같은 약간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상적인 위스키라면 30년 이상 붓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알코올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전체적으로 풍미는 더 가벼워지는 게 맞긴 하거든요. 글렌파클라스 자체의 어떤 맛있음을 가져가고 있는데, 30년이라서 기대되는, 마땅히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가 하면 조금 애매합니다. 30년은 애초에 뭔가 누구한테 이걸 추천을 하기가 좀 그래요. 30년은 그냥 알아서 소비하는 영역이라서 30년을 추천한다,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한번 마셔봤어요. 105, 그리고
15. 이 둘은 추천. 이 둘은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글렌파클라스 뜻하지 않게 30년까지 끄집어내서 총 3병 테이스팅을 해봤고요. 위스키 테이스팅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강텐더의 이 위스키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다음에 이거 해달라 라는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언제든지 참고해서 다음 영상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봐주셔서 다음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텐더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